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쟁률 하락 예상과 다군을 영상 하나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나눌 예정이었는데 좀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퐁당퐁당 법칙, 그러니까 전년도와 당해년도 흐름은 반대로 간다라는 내용의 법칙이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변수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일 바로 상승 예상학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지쳐 계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년 빵꾸 사례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힘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굵직한 데이터를 다룬 후에는 학과별로, 계열별로 정보를 모아서 올릴 예정이고요. 최종 지원 전의 전략을 총정리하고 업체별 정보도 전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락 예상, 상승 예상,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학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들은 경쟁률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인천에 있는 가천대, 가천대 인천에 있어요. 응급구조학과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 원 전형인데요. 지금 이제 눈치 게임이 좀 심하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제 우리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1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눈치 게임이 심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연 당일 오전이 돼서 폭등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 최종 경쟁률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천대 의용 생체공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눈치 게임이 D-1까지 치열했다가 당일 오전과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반 전형 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에 우수 영역 순으로 35, 25%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어 20%, 탐구 한 과목을 지정해서 20%를 반영하게 되고요. 이건 비교적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40, 30, 20, 10 지정 과목을 반영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사를 40% 반영해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탐구 한 과목 잘 본 것도 40%에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경쟁률 폭등이 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사 자체가 좀 1등급이 많잖아요.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분위가 좀 높게 형성된다라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질 예상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는 그래도 퐁당퐁당 법칙이 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가천대 한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면 올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자연계의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인문계의 폭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의 지원을 해보고 나서 인문 컷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실전에서는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눈치 작전이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경쟁률과 관연도 경쟁률을 잘 비교해 보시고, 이제 폭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은데 좀 낮은 것 같은데 하시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배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낮다, 만약 0. 몇 점대다 하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연계 중위권에서부터는 컷 하락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경기대 나노공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과장 좀 보태면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낮다라고 하는 건 보통 1 미만이에요. 1 미만을 기록할 경우에는 어느 순간 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 마음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D-1 기점으로 보시면 똑같이 낮은 수치인데도 20 때는 비교적 상승률이 적었어요. 이런 거 이제 눈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실시간 경쟁률하고 관연도 경쟁률하고 비교해 하셔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은 이런 거 비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 실시간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관연도 데이터하고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비교하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노공학과 같은 경우에 뭐 2일하고 2 최초 인원은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취업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백분위 평균 81.3 예, 이렇게 되고 있고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지금 인문하고 관광하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국어가 40, 수학이 30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과 계열하고 사회과학하고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이 40이에요. 문과인데도 이렇죠. 자연 계열은 더 심해요. 국어가 25, 수학이 40. 예, 그리고 탐구가 한 과목, 영어가 20%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이과 친구들한테 사과 계열이나 경영 계열 쪽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얘네들도 눈치 게임이 좀 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당일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팍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실시간 경쟁률 하고 관연도 데이터하고 항상 비교해 보시면서 최종 지원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융합 같은 경우는 수탐 지정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미적기에 10% 가산점을 주고 과탐에도 5% 가산점을 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 수학 지정이 없지만 미적기에 10% 가산점을 주고요.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탐구는 반드시 과탐을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2일 최초 인원 12명에 추합자가 63명이에요. 엄청 많죠. 20 때는 추합자가 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과는 기본적으로 추합자가 좀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 하락을 했고요. 환산 점수도 꽤 많이 하락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 평백이 간화군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특히 국제 같은 경우 보시면 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만큼 좀 갭 차이가 크다 살펴보시면 되고 광운대 정보 융합학부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소폭 상승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상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추합자가 굉장히 많은 과였네요. 그리고 지금 백분위 평균 같은 경우 보시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환산 점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미적기 응시자에게 10% 가산점을 주고요. 이렇단 얘기는 문과에 대한 이과 교차 지원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과생들이 이과에 지원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추합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20대에 비해서 21대가 더 늘어났네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백분위 환산 점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문화예술 경영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한다라는 점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덕여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얘들도 조금 눈치 게임이 심한 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간 경쟁률과 요 최종 경쟁률을 비교해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고 취업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입결 같은 경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상명대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치 게임이 좀 있었고요. 경쟁률은 올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취업자가 굉장히 많았고 20대도 취업자가 42명이나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백분위나 환산 점수는 상승한 흐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명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눈치 게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종 경쟁률 20대 비해 2일이 꽤 상승을 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 정도 선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일이나 2 다 최초 인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45명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백분위 평균 하락하고 있고 환산 점수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서울여대 사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취업자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백분위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 환산 점수도 소폭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숭실대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연계열 2 같은 경우에는 수탐 가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인원이 많은 편이고요. 취업자도 많은 편입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을 했고요. 환산 점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숭실대 유기 신소재 파이버 공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최초 인원 28명, 작년에 28명이었는데 추합자가 52명, 그리고 20 때는 추합자가 67명, 추합자가 많은 학과로 보입니다. 백분위와 환산 점수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대 사회학과 일반 투 전형이죠. 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수탐 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의 문과로의 교차 지원,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문 탐구의 비율은 15에서 20%, 자연 계열의 탐구 비율은 25%에서 30%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인원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추합자도 이렇게 되고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분위와 환산 점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경영대와 간호대 같은 경우에 교차의 경우에는 수학이 40, 탐구가 15%라는 점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대 화학공학과 일반 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추합자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서 21대 거의 2배로 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분위와 환산 점수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대 건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하락이 조금 예상되고요. 이과 친구들한테는 조금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원 같은 경우에는 2일, 2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백분위와 환산 점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제대 보건안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과장점 보태면 2.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원 자체가 좀 적습니다. 예. 그리고 국수영탐의 4개 합평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영어 반영이 원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영어 반영이 10%, 미적기에서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과생들의 문과로의 교차 지원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한테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문과 친구들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전략 잘 수립하셔가지고 대박 나시면 좋겠습니다. 2일 2 이렇게 최초 인원 확인해 주시면 되고 백분위와 환산 점수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대 해양학과 과장 좀 보태면 역시 2.5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추합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백분위나 환산 점수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대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초 인원 확인해 주시고 추합자 16명이었네요. 백분위 평균과 환산 점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빵꾸가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경쟁률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대 같은 경우에 수탐 지정이 없고요. 영어 등급간 배점이 낮아졌어요. 1, 2등급 간 차이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에는 7점 차이였고 자연은 5점 차이였는데 올해는 인문에서 2점 차이, 자연에서 0.5점 차이가 납니다. 외대인데 영어를 조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최초 인원 48명,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추합자가 무려 341명이었네요. 백분위 평균은 70% 컷을 외대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환산 점수는 70% 컷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정도 점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다 좋은 학교들인데 폭차가 좀 크지 않거나 조금 그런 경우에는 뒤로 뺐습니다. 강원대 삼척 같은 경우에 더블, 신소재공학도 과장점 못하면 더블, 이렇게 건국대 글로컬 문헌정보학도 상승했었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요. 유아교육이나 경동대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 고신대 간호학과,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좀 하락이 예상되죠.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목포대 작년에 거의 5배 정도 올랐었죠. 그리고 부산 외대가 좋은 학교인데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험을 못 보신 친구들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잘 못 보신 친구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대 경찰행정학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건축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대하고 순천향대하고 다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쭉 가서 신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영산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많이 하락이 예상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전주대가 이제 사립이죠.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같은 경우도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 뭐 이렇게 제주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한경대 ICT 로봇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도 과장점 못하면 3배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하락할 것 같고요. 교통대도 좋은 학교인데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은 대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컬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통번역과 계열이 조금 폭등을 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신대 한중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 더블로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 하락이 예상되고요. 한신대 나머지 학과들 지금 경영학과,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도 더블로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군을 좀 빠르게 총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